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야가 일본 이야기, 친일파 또 친일 그거 동해안에 그 한미일 훈련한 거 가지고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친일파 또 친일 논란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대표인 지금 기소를 받고 기소를 할 게 많이 있는 사람,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재명이가 지금 아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막 그냥 공격을 합니다. 또다시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친일. 전에 법무장관했던 조국이가 죽창가를 부르고 이순신을 다 소환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결국은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못했지요. 근데 지금 또 친일 논쟁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친일 논쟁 이거 가지고 직업 삼아서 살 겁니까? 일본의 친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다시 그런 일은 없게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돼야 됩니다. 국력에 나라가 힘이 있어야 그런 거에 대비하고 거기서 외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요, 일본은 미국이 꼼짝말하고 잡고 있잖아요. 일본보다 북한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애들은 협상도 소용없고 9.19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 지킵니까? 괜한 문통이 거기 끌려다니면서 이북 눈치만 보고 말이죠. 그 비무장무지대 383에 철망 걷고 지뢰박 걷고 도로 내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냥 다 그 평화 하더니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전애들은 협상하고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공산당하고 협상하고 공산당 믿고 이러는 사람네들은 그건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갖다가 아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은 협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세계를 이렇게 관려고 한국도 미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한국이 유고사변 때 들어와서 나라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 못한 거예요. 이북에서 쳐내려고 싶어도 못하고 응? 가끔씩 말이지 국지전이나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없어봐요. 이 나라 뭐가 됐겠습니까? 이 나라 지금 좌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좌파.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 우리나라 지금 깔려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이 좌파들은 말이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없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북에 들어가서 이북 국민들 같이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저 이북 그 김정은이 애숭이에 그냥 쫄딱이 놀토고 그냥 거기에 놀아나고 말이지. 예? 거기에 명령 복종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건지 말이죠. 나 도무지 이 좌파들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또 친일 프레임. 정진석 우리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미일 훈련원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이제 친일 논쟁이 또 일으키잖아요. 예? 그 친일파 또 논쟁하잖아요. 거기 확실하게 한 번만 대답하고요. 거기 대결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이재명이가 지금 소환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또 조사도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성남 FC 그 터지고 예?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공격을 하세요. 그냥 그걸 파고 들어가요. 일본 하는 문제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그냥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냥 그저 공격하세요. 그리고 이 국민의 시민은 107명의 의원들이 있다는데 저 정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변인은 뭡니까? 대변인 없어요. 사무총장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게 지난번에도 전에 방송을 했지만 국민의 심에도 공격수를 양성을 해요. 공격수를 길러서 그냥 무슨 문제만 어서 나오면 벌떼같이 그냥 막 쏘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이게 무슨 국민의힘 그냥 배지만 달고 그냥 있으려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먹고 지내려고 그냥 하는 건지 이런 사람들 다음에 공천 또 줄 건가요? 이 공천 물갈이 다 해야 돼. 쌍 물갈이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는 개입 안 한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당에 개입을 해서 아주 바꿀 걸 바꾸고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어차피 그 당 안에 당선된 대통령 아니에요. 뭐 당에 개입한다고 해가지고 뭐 행정부가 뭐 정치권에 개입한다고 그럴 거예요. 문통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친일파에 더 이상 시간 끌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 가족 싸움을 공격하세요. 그냥 팍팍 하세요. 아이고 저기 나경원 의원도 잘하더만 요즘엔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공격을 막 하세요. 그냥. 그래야 전애들이 깨갱하고 꼬리 내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은요. 정세균이 있죠. 정세균 전에 국무총리도 했었고 당대표도 했었고 뭐 저는 정세균 씨 몇 번 봐서 압니다. 민주당에 뭐 있을 때인데 뭐 대통령 후보군에도 나오려고 하고 했었는데 정세균 그 전에 그 민주당의 대표 아주 이번에 옳은 말을 하나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북한은 4, 5위 핵무력국 맞지요. 핵무력국이에요. 한미일 협력 불가피. 한미일 협력하는 거 불가피하다 이게요. 이재명과 이견을 보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그 당 영원히 못 가요. 아니 문통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딱 그 지적하고 말이죠. 지난번에 감사에 서면 조사한다는 거 하는데 그 서면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 하고 이래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야지. 지금 어디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손들이 앞으로 어디서 살 거예요? 북한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좀 나라, 국가, 국민만 좀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화살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친일 프레임 오는 게 자기 조사하고 지금 현재 자기 그 걸려있는 일들이 계속 맨날 터져나와. 하루에 한 번씩 터져나오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지면 안 돼요. 내비두세요. 자, 그런 가운데도 정세균 그 전 대표가 아주 오랜만에 옳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 정세균의 그 대표의 그 말을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1일 북한은 세계 4, 5위 핵무력국으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맞습니다.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하는 와중에 야권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야권도 이북을 위한 야권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야권 아닙니까? 예? 국가 경영도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정권도 잡아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친일 프레임도 걸어가지고 옛날로 회귀하려고 그럽니까? 죽창가나 부르지래 또다시 죽창가. 이순신 불러내고 말이지. 예라이 정치를 어서 무슨 뒷북 정치를 하고 있어 이렇게. 정전 총리는 이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 발표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북방 삼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삼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이라 해도 최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대표의 강경한 반대,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반대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배치되는 거기가 아니고 그거 따질 거 없고요. 국가를 위한 발언입니다. 옳은 발언은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들은 지도자는 더 먼저 해야지. 정정 총리는 잇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이동 발사대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 5위의 핵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거는요 도전적입니다. 도전적. 이북에서 말한 거니까 도전적이에요. 어떤 위협만 있으면 그냥 핵 버튼 누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이북도 아주 그냥 싸그리 씨가 마를 겁니다. 그냥. 다만 그는 이런 삼국 간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전제를 달고 북한은 제재만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의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제안에도 소용없어요. 저네들은 심으로다가 그냥 김정은이 참수작전이 가야 돼 그냥. 그러면 이북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대표는 이날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 화력을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야, 진짜 이런 사람이 당대표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재명이 아직도 옛날 그 시대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말이죠. 예?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말이에요. 현실로 지금 증인들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이 대표는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국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좌파가 이렇게 난리치는데 이 나라 우리나라가 혼자 단독으로 스스로 해결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 이북 지킬 수 있어? 이북에 핵이 있고 저렇게 계속 핵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좌파들은 말이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말만 그냥 나불나불 그냥 아이고 참말로 이거 되겠나 이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북이 쳐들으면 당신들이 막을 거야? 이재명이 혼자 가서 총알 막을 거요? 좌파들이 막을 거요?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힘을 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중국이 도와주겠어? 중국이.
정신 빠진 사람들 말이죠. 이 나라 이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백신 안 나오나?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해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우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이 이 대표, 당신부터 좀 그 대우각성을 해. 당신부터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동안에 문통 5년 동안에 얼마나 지금 안보가 위험받고 얼마나 퇴보했는지 알아요. 지금 그 지소미 그것도 저기 저 파교구 모으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 정보력이 일본이 한국부터 우위요. 한국에 지금 현재 군대에서 뭐 했어 군대에서. 예? 그동안에 군대들 다 그냥 깔아뭉기고 그냥 군대들 그냥 전부 다 그 당나라 군대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그랬는데 말만 그렇게 해. 자력으로 지킬 수 있다. 뭘 가지고 지켜? 무슨 뭐 전투기 하나 뭐 저기 KF 저기 저 비행기 하나 새로 만들어서 시험했다고 그거 가지고 지켜? 뭐 가지고 지켜? 미국이 없으면요 한국은 그냥 썩은 호박에 돼지 고들어가게 그냥 팍팍팍 그냥 이북에서 벌써 그냥 끝났어요. 한국에 이 미국이 없으면. 좀 정신 차리라고. 하여튼 이러는 가운데서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했죠. 아주 민주당에 있으면서 아주 옳은 얘기를 해서 그건 환영합니다. 민주당이고 야당이고 무슨 진보 세력이고 간에 국가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거에 패배할 때 패배하더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사라지는 정당, 없어지는 정당 안 될까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 조사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18년인가 재판이 나는데 재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에 결국은 패소하면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도 날라가요. 민주당에 당사 팔아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때 들어갔던 돈 그거 변제해야 돼. 344억인가 뭐 334억인가 그 돈도 갚아야 돼. 근데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하고 그 재판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못 받겠는다고 100만 원 이상 틀림없이 받을 거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지금 계속 기소되고 조사받고 계속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 10개는 될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화살을 친일 논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피해가려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글로만 끌어당기면 이거 또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만 발표하고 내비두고 이재명의 가족사, 이재명의 관계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공격을 해요. 그냥 미사일 공격도 하고 그냥 무슨 공격을 팍팍팍 하라고 그냥. 국민의힘의 의원들 말이야 그냥 싹 깔아쳐야지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뭐 겁나는 거야? 민주당한테 겁나는 게 있는 거요? 뭐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민주당의 국회의장 옳은 말하는 거 환영합니다. 북한은 세계 4, 5위 핵무력국으로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맞잖아요. 옳은 말은 옳다고 그래야지. 이재명이 대표 며칠이나 앞으로 더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조사에서 재판받으면 그냥 끽 아웃되면 그때는 저 국립호텔 들어가서 있을 건가 어디 가서 있을 건가.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아주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도 옳은 말을 해서 나이 드신 분 나이값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정세균 그 전 그 국회의장은요 조금 약간 그 진보 성향에서 보수 쪽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몇 번 뵀는데 좀 상당히 무난한 양반입니다. 민주당에 있지만은요. 그래서 오늘은요 민주당에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낮에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날씨가 풀릴 겁니다. 나중에 많이 풀렸어요. 아침 저녁에 좀 깨도 조금 그 쌀쌀해도 낮에는 아주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래서 곡식 수확에 잘 연구로서 농민들이 수확을 잘 해야죠. 그래야 풍년들의 얕은 인심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영 TV의 권중영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